온 학급이 흑인 소녀를 보고 웃었고, 선생님은 그가 펜타곤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학교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학생은 권력 있는 가문의 버릇없는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소녀의 단순한 말 뒤에는 뭔가 더 숨겨진 것이 있을까?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면 명예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연 작년부터 입어온 재킷과 브랜드가 적힌 배낭을 메고 센트시 홍보관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성원학교는 단순한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의 점수보다 더 가치 있는 세계를 축소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상원의원, 사업가, 보모의 자녀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비하면 평범한 교회에서 온 흑인 소녀인 코레는 완곡하게 말해서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등을 곧게 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돼. 하지만 볼렌시아가 스니커즈를 신지 않은 사람이 당신뿐이라면 그건 힘든 일이죠. 이봐. 새로 온 여자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 앞에는 키가 크고 금발의 소년 이준이 서 있었는데 그는 머리를 완벽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는 첫날에 받은 전단지를 통해 그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하는 듯했다. 그렇죠.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입니다. 부자들의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광주. 좋죠. 우리 가족은 마이애미에 있지 않을 때는 여전히 그곳에 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회 시간에 봐요. 신입생 그는 말하고 걸어갔다. 사회 수업 시간에 그녀는 문 가까이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호 선생님은 어른에게서는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기심과 은근한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새로운 아가씨가 왔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그는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소연. 우리는 최근에 이사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엄마는 간호사예요. 아빠는 펜타곤 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일해요. 잠시 동안 온 학급이 조용해지더니 누군가, 아마 이준이었던 것 같은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중얼거렸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다. 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민호 씨도 웃었다. 결혼식이라고 했나요? 글쎄요. 우리 모두 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잖아요. 맞지? 소연뺨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작품을 광고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곳에서 일합니다. 스파이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지만 진짜 분석가입니다. 네트워크 보호부. 그녀의 아버지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변은 소음과 웃음소리, 그리고 접시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두 소녀가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펜타곤. 그녀는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소연 점심을 먹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장 중이었다. 괜찮아요. 자기야. 그가 물었다. 네. 그들은 당신이 펜타곤에서 일한다는 걸 믿지 않고 웃었을 뿐이에요. 그는 멈춰서서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때까지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약속드리건대 언젠가는 당신이 거기 서 있을 때 그들이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전화를 들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로의 날이 3주 남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판사이고, 어떤 아버지는 로비스트, 펀드 소유자, 우주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그러자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공연할 수 있어요. 그는 공항에서 일합니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일기에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연필로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낄낄거렸다. 소연이가 교실을 나서자마자 노트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FBI가 온다. 조끼를 잊지 마. 그녀는 종이를 벗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매주가 지날수록 세인트 클레어 예비학교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소연은 그냥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무시했고 지금은 그녀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 특히 이준에게 짜증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펜타곤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맞. 그는 차분하게 옷장에 덧붙였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이 나에게 물었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고요. 당신은 에이전트이시죠? 아니면 장군의 딸일까? 그는 웃으며 어깨에 팔을 걸치고 걸어갔다. 아빠는 아마 지오본드랑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야. 소연 대답 없음. 그녀는 이 게임에 익숙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어조에 담아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실제 운전자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실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연이 순진하게 지원한 미디어 저널리즘 동아리에서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직접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상의 부모가 아닌 실제 부모를 인터뷰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사과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떠났다. 역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정부 구조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뒷줄에 앉은 누군가가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코리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 그녀는 파리에서 곧장 왔습니다. 로리 양조차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어른들조차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소연이는 숙제에 대해 물어보려고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민호 씨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갑자기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공항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알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가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듯이 마지막 단어를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그곳에서 일해요. 그를 진로 체험의 날에 데려갈 수도 있겠네요. 민호 씨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 두겠습니다. 그를 오게 하세요. 들어보는 게 흥미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지한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지는 않았고, 오히려 폭로될 준비가 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태블릿의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야간 근무를 해요. 아버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는 어제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시간에 맞춰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올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그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썼습니다. 정말로 오실 건가요? 답변은 몇 분 안에 나옵니다. 약속할게, 얘야. 어떤 이유로든 널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배지는 가져갈게요. 혹시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연 미소 지었지만 아주 잠깐만 웃었다. 아침에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쪽은 내 아빠야. 펜타곤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직업이기도 하고. 소연 그는 종이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접어서 배낭에 숨겼다. 누군가가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리프라는 소녀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리프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다들 당신이 모든 걸 지어낸다고 생각하죠. 당신은요? 나는 바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닐의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럼 그가 오기를 바라는 게 낫겠어요. 진로의 날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참석자 명단이 걸려 있었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누군가가 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니면 그는 또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가? 소연 손가락으로 텍스트를 깨끗이 닦으세요.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울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안에는 취업 박람회 공식 초대장과 인쇄된 출입증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지호 국방부는 누구인가? 아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책상 위 벽에 걸었다.
알림. 상황이 바뀌려고 합니다. 진로의 날 아침은 보통 중요한 행사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녀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깨어났는데 깔끔하게 다림질한 원피스와 흰 셔츠,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아빠는 11시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업적은 이 목록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버스도 늦지 않았어요.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모님께서는 별도의 입구를 통해 들어오세요. 그들은 정장을 입은 노인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나타내는 배지와 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연 주위를 둘러보며 친숙한 얼굴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흥분되어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펜타곤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할리우드 캐스팅 콜에서요. 놀라실 거예요.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가 나타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부모님은 차례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소피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석유회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줄리앙의 어머니는 로비스트로 일합니다. 누군가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을 소개했습니다. 무대는 현수막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미래는 거울로부터 시작된다. 각 발표자는 5분 동안 발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소연의 차례가 되었고 진행자인 음악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방부 직원이다. 무대가 너무 크고 홀이 너무 조용해요. 소연 나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다리가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연이에요. 아빠의 직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공항에서 일합니다. 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즉,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 해킹, 데이터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세요. 배우가 등장할 겁니다. 그는 올 수 없나요? 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면 그의 임무는 기밀인가? 관객들은 긴장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소연 삼키다.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약속했다. 그렇죠. 맞아요. 어른이 개입하여 말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죠. 여기서 늦는 것은 아마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녀가 끝까지 읽도록 하자 선생님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그냥 늦었을 뿐이야. 소연은 부모님이 나타날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푹.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요. 앞줄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 소연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그녀는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항복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부모는 배지를 보면 의회 직원인 듯했는데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기술회사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형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껴보세요.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게 바이러스인가요? 네트워크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군가 내부 메일링 목록을 해킹하고 있어요. 홀 전체가 북적였다. 조감독이 무대에 올라와서 진행자의 귀에 재빨리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키 큰 남자가 손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앞으로 나서서 무대 위로 올라갔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공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소연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갑자기 그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국방부.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건물의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표적형 공격 시도를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기에서 이상한 활동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블다이 파일을 끄고 알 수 없는 알림을 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시키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소스에서 실행 중입니다. 온 홀이 조용했다. 그러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신중하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소연 아직도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는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꼭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이 순간 복도에는 더 이상 웃는 사람이 없었다. 지호의 말에 홀안은 조용해졌다. 속삭임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태블릿과 휴대전화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 것 같았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인 종현 씨는 재빨리 무대로 나와 소연이의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지호 씨, 이게 정말 위협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렇죠.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접근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침입은 공식 웹사이트로 위장한 가짜 학교 와이파이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폴더에서 태블릿을 꺼내 다이어그램, 이벤트 로그, IP 주소, 경로를 펼쳤습니다. 한 부모는 표적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기관, 대기업, 로비단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는 준비하고 있어요. 데이터, 비밀번호, 메일, 연락처를 수집합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 중 한 명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위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스파이 작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네트워크에 접속한 모든 분들께 퇴사 시 장비를 당사팀에 인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학교 행정부의 협조를 설득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슬픔 없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소연을 떨게 할 만큼의 결의를 담고 있었다. 저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종현 씨는 지호와 소연을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부서의 경찰관 2명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15분 후에 민간인 옷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대화는 빠르고 요점만 짚었습니다. 서연은 살짝 옆으로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집중하고 침착했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준이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지호 그는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학교 시스템으로 위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특히나 오늘은 너무나 많은 귀중한 목표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럼 취업 박람회는 미끼인가요? 감독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혹은 촉매제. 정말 완벽한 기회였어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공유 네트워크가 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업로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팀의 작업입니다. 30분 후 소영과 그녀의 아버지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행사가 일찍 끝났습니다. 일부 부모는 즉시 떠났고 다른 부모들은 복도에 남아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문에 도착하자 경찰은 기기를 받았다. 이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서연은 냉소적인 태도에 대비했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미소도 없었고 과시적인 표정도 없었다. 지호 씨, 그가 시작했다. 듣고 있어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나는 바보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아무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가장 보기 어려울 때가 있죠. 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말 이상해요. 소연이 속삭였다. 익숙해져라. 자기야. 진실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날 학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은 소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으며 학교는 내부 안전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생님은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속삭이거나 킥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밀라는 이렇게 말한 소녀입니다. 그게 옳은 게 낫겠어. 내 옆에 앉으세요. 알다시피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부모님이 펜타곤에서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됐어요. 소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와 그의 아버지는 차로 나갔다. 그럼 그는 엔진을 시동하며 말했다. 여주인공,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집에 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모퉁이 카페로 가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매우 심각한 하루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심리적 안정 전략이에요. 그는 눈짓했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학교를 지나갔다. 그녀의 학교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로의 날 이틀 후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종은 여전히 울렸고 시끄러운 10대들은 여전히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소연을 향한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의 빛이 없었다. 이제는 배려와 존중이 중요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녀에게 다가온 첫 번째 사람은 사회과 선생님인 롤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엄격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선생님,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당신은 당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짓지 않고 그저 차분하게 말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디지털 보안에 대한 새로운 단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수업에 와서 당신이 아는 것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밖에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릴까요? 이 제안은 진심이며 거만하지 않고 기분 좋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방과 후 미래는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다른 3명의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메디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격이 있을 줄 정말 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꼭 올 거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왔습니다. 그는 훌륭해요. 미래가 말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연은 이 건물의 손님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일부이다. 저녁에는 엄마가 피자를 집에 가져왔어요. 아빠는 방금 DC에서 브리핑을 받고 돌아오셨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웨이터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가 물었다. 지난번보다 시끄럽지 않네요. 소연이 빙긋 웃었다. 곧 다 진정될 거야. 엄마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우리 시대라면 토론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일주일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잊을 것 같아요. 소연이 물었다. 아빠는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이 무엇이 되었느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옳았습니다. 그 다음 주, 소연은 컴퓨터 과학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피싱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짜 웹사이트와 진짜 웹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 어떤 비밀번호가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들어보세요. 이준도 포함.
그는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몇 가지 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아직도 지오본드와 커피를 마시자고 생각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씨. 그리고 당신이 웃지 않는다면 별로 귀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주말에 소연이가 게시판을 지나갔다. 클럽의 새로운 활동 일정이 게시되었습니다. 마커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사이버 보안 동아리를 만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리더는 소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녀는 웃으며 뒤돌아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녀 옆에 미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여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빠는 행복하실 거예요. 그는 영웅이에요.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처럼요. 미래 목내. 당신은요? 소연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카라멜 냄새가 나는 작은 구멍가게인 그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자기야, 다음 공격을 받을 준비가 됐어. 그는 빙긋이 웃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그 다음 초콜릿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나